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인문학이라고 해서요. 영화 인문학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2018년도 작품인데 그 작품에 나와 있는 얼굴의 점수를 매기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강미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혹은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자들을 볼 때마다 꼭 얼굴에 점수를 매기거든요. 뭐 특히 성형을 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어느 부분을 성형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총합하면은 점수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아름다움에 가깝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 강미래 같은 경우가 왜 이런 강박에 빠졌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미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생긴 얼굴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때는 남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고 갇히기까지 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고백을 했다가 오크, 일본에서 괴물이라는 뜻인데요. 오크라는 민망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름이 강미래인 이 여학생은 강오크로 불리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이 싫어 사진도 제대로 찍지 않았습니다.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형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아버지 몰래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 얼굴이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라마 제목에 나오는 강남미인은 성형한 미인을 의미합니다. 강미래는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통해 강남미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강남미인 같은 경우는 그냥 성형미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강미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하도 못생긴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놀림도 당하고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대학에 가기 전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 성형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미지 같은 경우가 성형수술을 끝내고 그 얼굴이 아물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뜯어듬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성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거고, 아빠 같은 경우는 그 귀여운 얼굴을 왜 자꾸 성형하려고 하느냐 해서 성형에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성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가 강미래가 상대 여자를 보면서 점수를 매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개쌍 커플, 코성형, 지방이식, 입술 필러 해가지고 총점이 75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강미래에게 아름다움이 75점인 여자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미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 여자를 보면 이 여자가 몇 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강박을 지니고 있는 거죠. 강미래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 얼굴을 보면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성형을 한 얼굴인지 완전한 얼굴인지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성형수술을 하러 가는 날에도 그녀는 여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한 여자를 보고는 이내 점수를 매깁니다. 절개쌍 커플,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코성형, 윤곽성형, 광대, 사각턱 후에 볼처짐 약간 있음, 지방이식, 입술 필러 많기도 하죠. 이런 것 등을 종합하여 매긴 총점은 75점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의 기준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강미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하나 점수를 부여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아름다운 얼굴이겠지요. 왼쪽에 나오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강미래에게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강미래 같은 경우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 얼굴 같은 경우가 몇 점이 되는 건지, 어느 부분을 수술을 하고 어느 부분은 수술을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점수가 83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미래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 그렇고 어디서든 간에 눈에 띄는 여자들 같은 경우를 계속 평가하고 있는 거죠. 점수로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점수 매기기는 계속됩니다. 성형할 곳과 시술 가격을 이야기하는 상담사의 얼굴 점수를 매길 정도입니다. 그만큼 강미래는 얼굴에 집착을 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놀림을 당하지 않는 수수한 얼굴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범한 얼굴을 원하는 그녀는 왜 사람들 얼굴을 점수로 환산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얼굴을 평가하는 그녀만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그녀는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의 얼굴을 평가하는 데 이용합니다. 얼굴로 사람을 나누는 사회 관습을 그녀는 저도 모르게 내면화한 셈입니다. 강미래의 성형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강미래 같은 경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점수 매기고 있죠. 눈은 크고 시원하고 코는 높은 버선코고 얼굴형은 V라인에 가까운 달걀형이다. 그래서 총점 79점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사진도 찍기 싫어하고 거울도 보기 싫어했는데 지금 성형을 마친 다음에는 거울을 스스로 보면서 자기 얼굴을 평가할 정도니까 그만큼 상황이 바뀐 거죠. 성형수술을 한 강미래의 모습을 볼까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도 점수를 매깁니다. 성형 전에는 차마 점수를 매기지 못했겠지요. 정형을 해서 그런가 대학 신입생의 풋풋함보다는 성숙함이 물씬 묻어납니다. 우선 눈을 평가하네요. 크고 시원하다는 걸 보니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 코는 높은 버선코이고 얼굴형은 V형에 가까운 달걀형이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현대 여성들, 사실은 가부장제 남성들이 만든 기준이겠죠. 현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얼굴형입니다. 총점은 79점. 강미래는 자기 얼굴에 만족을 합니다. 전에는 거울을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거울을 보고 살짝 웃기도 합니다. 그만큼 얼굴에 자신감이 붙은 것이지요. 강미래가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어김없이 다 점수를 매기고 있죠. 왼쪽에 있는 여자는 80, 꾸미면 85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여자는 총점이 70인데 귀여운 호감형이죠.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점수가 제일 많네요. 예쁘장하고 인기 많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면서 자기는 그 속에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거겠죠.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친구들을 볼 때도 강미래는 어김없이 얼굴을 먼저 봅니다. 얼굴 점수를 매기면서 스타일까지 살핍니다. 친구들마다 매력적인 페이스, 귀여운 호감형, 예쁘장, 인기 많은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점수는 70점부터 90점 사이네요. 80점을 준 친구에게는 꾸밀 경우 85점까지 가능하다는 또 다른 평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줄을 세우는 이 버릇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드라마가 전개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버릇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은 해요. 그녀는 보이는 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려는 이 마음을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대로 보려는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신을 오크라고 놀리던 남학생들의 그 시선으로 강미래는 지금 친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토록 자기가 상처받은 말 있죠. 상처받은 이론.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보는 이 상황이 되게 모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시시대의 비너스 상이에요. 되게 뚱뚱하죠. 살집도 많고. 지금 현대 여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끔찍하게 여기겠죠. 근데 원시시대에는 이런 식의 여성상 같은 경우가 인기를 끌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미적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시대의
그 시대의 남성들이 혹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성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시시대의 미적 기준이 있다면 조선시대에도 미적 기준이 있었고 지금도 미적 기준이 있는 거겠죠. 자, 물론 남학생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여학생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쁜 여자와 잘생긴 남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원시시대에는 몸집이 있는 여성이 숭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 여성처럼 바싹 마른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원시시대는 옳고 현대는 그르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시시대에는 그 시대대로 기준이 있었고 현대에는 현대대로 기준이 있다는 걸 말하려는 겁니다. 요컨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현대의 기준이 왜 지금처럼 정립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늘 여성이란 얘기죠. 물론 남자 같은 경우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크게 신경은 안 쓰거든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예쁘다 예쁘지 않다 못생겼다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마치 어떤 그 말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가부장제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기준 같은 경우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을 향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는 앤디 워홀의 작품인 몰로의 입술입니다. 마릴린 몰로 같은 경우는 뭐 1960년대, 50년대 그 시대를 대표했던 일종의 미적 아이콘이자 지금 시대에서 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뭐 미적 범주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테니까 여전히 아름다운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왼쪽은 흑백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칼라 색깔을 입히는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어쨌든 시대마다 미적인 어떤 특성이나 미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늘 그 시대의 권력이 원하는 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비너스는 자식 생산을 최고로 친 당대 권력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현대의 비너스는 그럼 왜 강미래가 말하는 것처럼 V자에 가까운 달걀형이 선호되는 걸까요? 그 위에 나와 있는 이미지 얼굴 같은 경우가 V자인가요? 달걀형인가요? 달걀형 얼굴에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육감적인 엉덩이를 막 낳은 섹시한 이미지를 현대 여성들은 좋아합니다. 실제로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다리가 길어 보이기 위해 발목에 무리가 가는 하이힐을 신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온몸을 혹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 한족 여인들의 풍습인 전족이 생각나지 않나요? 작은 발을 선호하는 남성들 때문에 그 시대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천으로 발을 동여맸습니다. 당연히 기형발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비틀비틀 걷고 그런 식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음걸이를 좋아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기형발로 아장아장 하늘하늘 걷는 여성을 당대 남성들이 원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항상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남성 권력의 눈에 들어야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라고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권력을 쥔 남성들로부터 나옵니다. 그 기준에 맞추면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못생긴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형이랑 이리 보면 남자들이 만든 규칙을 여성들이 온몸에 새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성형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형의 이면에 드리워진 가부장제의 논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미래에게 100점을 받은 완벽한 여자가 나옵니다. 슈퍼레어 완벽한 자연미인이라고 되겠죠. 눈이 평가되어 있고 코는 높은 버선코인데 자연이라고 되어 있죠. 피부는 투명하다고 되어 있고 얼굴형은 작고 갸름한 달걀형 자연이자 거기에다가 웃고 있고 머리도 길죠. 남자들이 원하는 일종의 자연미인 최고의 미인이다 라고 강미래가 평가를 한 건데요.
강미래는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친구 수아예요. 현수아. 친구의 얼굴에 100점을 부여합니다. 슈퍼레어 완벽한 자연미인이란 평가를 얻기 위해 그녀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대한 평가입니다. 크고 까만 눈동자, 굵은 쌍꺼풀, 자연이라는 말이 덧붙습니다. 높은 버선코 자연이라는 평가가 코에 붙고 잡티 하나 없는 하얗고 투명이라는 말로 피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 작교 가름한 달걀형 자연이라는 말로 얼굴형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연미인은 성형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이겠지요. 성형한 곳이 없으면서도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현수아의 얼굴이 100점짜리 얼굴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리하겠습니다. 100점짜리 얼굴이든 50점짜리 얼굴이든 사람의 얼굴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그 자체로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코리아를 뽑는 대회가 왜 여성들의 원성을 달까요? 진과 성과미를 뽑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저마다 기준을 세웁니다. 겉으로는 보편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기준은 개인들의 기호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남성들의 기호겠죠? 미스코리아진을 100점으로 치면 성과미는 몇 점이고 다른 참가 여성들은 몇 점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들은 몇 점이나 될까요? 마음을 점수로 매길 수 없듯 얼굴이나 몸 또한 점수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강미래가 이 점을 쉬이 깨우치기는 힘들겠죠. 돌려서 얘기하면 강미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점을 깨우치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형이 옳다 그르다 뭐 그런 것, 성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형의 뒷면에 가려진 가부장제의 논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